지금 영국에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프랑스인 엄마가 영국 학교에 챙겨간 작은 도시락 한 끼가 아무도 예상 못했던 급식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낯선 땅에서 낯선 음식으로 유독 곤혹스러운 시선을 받던 그 엄마와 딸이 단숨에 도시락 스타가 되어버린 사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던 한 끼 식사가 어떻게 학부모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영국 학교 전체 분위기까지 뒤흔들었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해야 할 급식 대신 왠지 모를 외국 음식을 억지로 먹게 되고 있는 건 아닐까? 한 학부모의 예리한 질문이 불러온 뜻밖의 후폭풍. 과연 그 조그마한 도시락 한 통이 어디까지 번져나갔을지 이제 곧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소피아 라크루아라고 해요. 현재 영국의 작은 도시 칼라일 근교에 살고 있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딸과 함께 살았어요. 제 남편 김도현 씨가 한국인이거든요. 결혼 전부터 저는 한국 문화와 음식에 많은 흥미가 있었지만 막상 한국에서 생활해보니 제가 모르는 것들도 참 많았어요.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저에게 한국은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한 곳이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소식을 전해줬어요. 소피아, 회사에서 나더러 영국 지사로 발령이 났대요. 아마 몇 년은 거기서 근무해야 할 것 같아. 하고 말했답니다. 남편이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적이 있으니 그를 위해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문제는 저와 딸 루아였어요. 낯선 곳에서 다시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눈앞이 아득해졌답니다. 그래도 다 같이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 직장을 따라 영국으로 와서 보니 흐린 날씨와 차가운 공기가 저를 처음부터 반기더라고요. 칼라일 근교는 정말 조용하고 오래된 건물들이 많았어요. 한국에서 신선한 채소며 다양한 식재료를 구하기가 수월했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은 마트가 대부분이라 원하는 한국 식재료를 찾기 쉽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한 번장을 볼 때마다 에너지가 바닥났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정착 준비를 하던 중 딸 루아의 첫 등교일이 찾아왔어요. 루아는 10살이었고 영국의 브라이트필드 국제학교 4학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학교 건물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스타일이었고 교정에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뛰어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였어요. 그날 교감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소피아 씨, 안심하세요. 이 학교는 국제적인 학생들이 많아서 루아도 금방 친구를 사귈 거예요. 더군다나 한국 학생도 몇 명 있고요. 하고요.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딸을 교실 앞에 두고 돌아서는 순간에는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몰려왔어요. 막연한 두려움과는 달리 루아는 생각보다 빨리 학교에 적응했어요. 매일 신나게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며 집에 돌아왔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자 한 가지가 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학교 점심이 너무 안 맞아요. 영국 급식은 계속 똑같은 것만 나와요. 감자튀김이랑 피시앤칩스, 소시지 같은 거요. 하고 말했어요. 처음엔 그래도 영국 급식이 나쁘겠어? 하고 가볍게 넘겼는데 루아가 매일 같은 불만을 말하니까 저도 신경이 쓰였어요. 한국에서는 밥과 반찬을 균형 있게 먹던 루아였는데 여기서는 주로 튀긴 음식이나 기름진 메뉴, 빵 종류만 나와서 속이 느끼하다는 거예요. 엄마, 배도 금방 고파지고 채소가 없으니까 몸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라며 씩씩거렸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배운 요리들을 자주 해먹는 편이라 루아의 입맛이 어느 정도 한국식에 맞춰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도시락이라도 싸줄까? 했더니 루아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불현듯 스친 걱정이 있었어요. 이 낯선 나라 학교에서 한국 음식을 꺼내 먹으면
아이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게다가 김치 냄새나 장류 냄새는 또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루아가 엄마, 인도 친구는 매운 칼에 도시락 싸오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친구도 문화가 다르면 도시락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해줘요. 라고 말해줘서 결국 도시락을 싸기로 결심했답니다. 첫날, 반찬은 불고기와 계란말이, 그리고 간단한 나물무침 정도였어요. 제가 한식을 배운 건 남편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 덕분이었는데 프랑스에서 온 제가 한국 반찬을 요리하게 될 줄은 결혼 전엔 상상도 못했답니다. 그런데 막상 배우니 생각보다 재미있고 몸에도 좋은 재료들을 쓰는 게 마음에 쏙 들었어요. 도시락을 처음 싸주고 난 날 하루 종일 루아가 걱정됐어요. 혹시 아이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냄새 난다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하고요. 하지만 오후에 학교 앞에서 만난 루아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뛰어오더라고요. 엄마, 도시락 너무 맛있었어요. 친구들이 냄새도 안 이상하고 오히려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계란말이를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하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마음이 놓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다양한 한식 반찬을 도시락으로 준비해줬어요. 불고기,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가끔은 김치볶음밥까지도 싸주었죠. 루아가 매일 점심을 맛있게 먹고 온다고 하니까 저도 뿌듯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번에는 좀 더 간편하면서도 보기 좋은 음식이 없을까? 하다가 딱 떠오른 게 김밥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에서 살 때도 모임이나 소풍 갈 때 자주 해먹던 메뉴잖아요. 보기엔 간단해 보여도 재료 손질이 꽤나 손이 많이 가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싶었죠. 마침 집에 한국에서 가져온 김이 있었고 햄도 구했고 달걀, 시금치, 오이, 단무지 같은 재료들이 있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말았어요. 아침에 도시락통에 예쁘게 담아내놓으니 루아가 환하게 웃으면서 와, 김밥이라니. 이거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먹으면 정말 인기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에 루아가 집에 오자마자 문을 열고 달려오더니 숨도 못 쉴 정도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엄마, 김밥 엄청 인기였어요. 처음에는 검은 김이 낯설어 보여서 이거 뭐야? 하고 다들 궁금해했는데 우리 반 앨런이 한 조각 먹어보더니 이건 내 인생 최고 점심이라고 난리가 났어요. 라고요. 그러면서 루아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근데 친구들이 제 김밥을 다 나눠 먹고 나서 저는 막상 한두 조각밖에 못 먹었어요. 다들 미안하다고 빵이랑 과자 나눠줬지만 저도 김밥을 좀 더 먹고 싶었는데 그 말에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 참 뿌듯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는 한번 신나게 싸보자 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김밥 10줄 이상을 만들었어요. 혹시 부족할까봐 더 말고 또 말고 그렇게 정신없이 말다 보니 결국 20줄이 훌쩍 넘게 되어버렸답니다. 루아가 엄마, 이거 너무 많지 않아요? 라면서 웃긴 해도 저는 그래도 친구들하고 나눠 먹으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점심시간 루아의 반교실은 물론이고 옆반 또 옆 반까지 소문이 퍼져서 많은 아이들이 김밥이 뭐냐며 몰려왔다고 했어요. 모두 맛있다고 난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교장실에서 저한테 걸려왔다는 점이었어요. 소피아 씨, 내일 점심때 학교에서 학부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참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 전에도 학교에서 학부모들끼리 간단히 모이는 자리가 종종 있었지만 이번엔 좀 느낌이 달랐어요. 아이들이 너무 김밥에 열광하는데 혹시 안전이나 위생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논의해야 해서라고 교장 선생님이 짧게 덧붙였거든요. 순간 혹시 몇몇 학부모들이 김밥을 이상한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다음 날 마음 졸이는 저를 다독여준 건
그 학교 영양사인 니콜 브라운 선생님이었어요. 학부모 간담회가 시작되기 전 니콜 선생님이 다가와 말했어요. 소피아 씨, 사실 처음엔 저도 조금 놀랐어요. 아이들이 단체 급식을 뒤로하고 새로운 음식을 열광적으로 먹으니까 왜 이럴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김밥이라는 음식이 뭔지 찾아보고 또 영양적으로 어떤지 확인해 봤어요. 라고 하시는데 표정이 꽤 긍정적이었어요. 간담회는 긴장감 속에서 시작됐어요. 주로 학교의 점심 급식 메뉴나 아이들의 식습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는데 역시나 문제 제기가 나왔어요. 우리는 영국 학교인데 도대체 왜 이런 낯선 음식이 공식 급식 시간에 퍼지고 있나요?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먹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요되는 건가요? 하고 학부모 대표 중 한 명인 칼린 시몬즈 씨가 날선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제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아, 역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싶었죠.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답했어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혹시 모를 냄새나 문화 차이 때문에 오해가 생길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강요는 전혀 없었어요. 제 딸 루아가 친구들과 나누고 싶다고 해서 조금 넉넉히 싸준 것 뿐이에요. 하고요. 그러자 칼린이 계속해서 그럼 도시락만 가져오면 규칙 없는 무질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학교 측에서도 우리가 승인하지 않은 음식을 마음대로 가져오도록 방치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라고 지적했어요. 저는 괜히 주눅이 들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니콜 선생님이 제 옆에서 갑자기 손을 번쩍 들며 나섰어요. 저 니콜 브라운입니다. 학교 영양사로 일하고 있어요. 먼저 이 김밥이라는 음식이 단순히 이국적인 간식이 아니라 밥과 각종 채소,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간 매우 균형 잡힌 한 끼 식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직접 레시피를 살펴보았고 오히려 우리 영국식 단체 급식에 비해서 채소와 단백질, 탄수화물이 균형 있게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했답니다. 그 얘기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러자 니콜이 덧붙였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아이들의 잔반율과 영양 상태를 지켜봤어요. 사실 튀긴 음식 중심, 가공식품 위주의 영국 급식 메뉴 때문에 영양 불균형이나 비만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었죠. 그런데 김밥은 한 입 크기로 먹기 편하면서도 채소, 섭취량을 늘릴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즐겁게 먹고 남기지도 않으니 영양사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죠. 칼린이 조금 누그러진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이게 계속 학교에 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지 않나요? 정식 급식 체계를 바꿀 생각이라도 하시나요? 하고요. 그러자 니콜 선생님이 바로 답했어요. 실은 소피아 씨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바로 글로벌 런치데이를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의 날로 시작해보고 다른 달에는 인도, 이탈리아, 중동 음식 등 여러 나라의 건강하고 다양한 요리를 소개해보자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학부모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저희 딸도 김밥을 먹어보고는 집에서도 해달라고 졸라서 난감했는데 만약 학교에서 정식으로 메뉴를 개발해준다면 좋겠어요. 영양가도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니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하고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결론을 내렸어요.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김에 표결로 정해볼까요? 글로벌 런치데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우선 한국 음식의 날로 시작해보는 것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했는데 놀랍게도 모두가 손을 들더라고요. 심지어 처음엔 반대 의견을 강하게 냈던 칼린조차 손을 들면서 사실 우리 애도 김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긴 하네요. 라며 웃었어요. 간담회가 마무리되자 니콜 선생님이 저를 찾았어요. 소피아 씨, 앞으로 글로벌 런치데이 시행을 위해
한식 레시피가 꼭 필요해요. 혹시 제가 메뉴를 짜고 맛을 확인할 때 잠깐씩이라도 와서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고요. 그 부탁에 저는 당연히 네, 저야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릴게요. 하고 대답했어요. 사실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제가 이렇게 한국 음식을 영국 학교에서 알리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다니 신기하고 기분 좋은 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학교 급식실을 오가며 니콜 선생님과 함께 김밥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김밥에 치즈나 베이컨을 약간 넣으면 영국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적응하지 않을까요? 같은 이야기도 나누고 볶음김치 대신 덜 자극적인 무생채를 써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잡채나 비빔밥 같은 다른 한국 메뉴도 살짝 시도해봤어요. 아이들이 불고기를 너무 맵지 않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고추장 대신 간장 양념을 쓴 버전으로 테스트했죠. 그렇게 준비한 지 한 달 후 드디어 학교에서 첫 번째 글로벌 런치 데이 한국 음식의 날을 열게 됐어요.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태극 문양과 한국 전통 문양 포스터가 붙어 있었고 K-파프 노래가 배경으로 깔렸답니다. 메뉴는 김밥, 불고기, 그리고 채소가 듬뿍 들어간 잡채까지 3가지였어요. 저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해서 음식 배식을 도왔어요. 아이들이 오, 이게 김밥이야? 하고 눈을 반짝이면 직접 재료를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그날 정말 큰 감동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한 조각만 더 주세요. 하면서 길게 줄을 서는 거예요. 진짜로 잔반통을 봤는데 김밥과 불고기는 거의 남지 않았어요. 잡채도 아이들이 면 요리를 좋아하는지 의외로 인기가 좋았고요. 영양사 니콜 선생님은 저에게 오늘 역대 최저 잔반율을 기록한 것 같아요. 이 데이터 보고서로 만들면 다른 학교들도 분명 관심을 보일 거예요. 라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후로 지역 신문 기자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영국 학교에 새롭게 도입된 한국 음식 프로젝트가 화제라는데 기사로 다뤄보고 싶습니다. 소피아 씨가 해외에서 이 학교로 온 뒤로 어떤 식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지 자세히 인터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루아가 엄마, 이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급식 시간이 됐다니까요. 라며 응원해줘서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했어요. 기사가 나간 뒤에는 인근 지역 다른 학교들까지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도 비슷한 글로벌 급식 프로그램을 시작해보고 싶다. 혹시 한국 음식 레시피를 공유해줄 수 있냐? 는 내용이었어요. 니콜 선생님도 바빠지셨고 저도 틈틈이 초대를 받아 설명회를 도우러 다녔어요. 프랑스 출신인 제가 한국 음식을 이렇게 전파하는 데 기여하게 되다니 믿어지지 않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글로벌 런치데이는 한 달에 한 번에서 아예 매주 수요일 정기 행사로 바뀌었어요. 첫 달은 한국 음식 위주로 진행했고 그 다음 달부터는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그리스 등 다양한 나라의 요리를 순환하며 선보이게 됐죠. 아이들은 매주 수요일이 되면 또 어떤 이색 메뉴가 나올지 기대하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여러 통계로도 드러났어요. 잔반량이 줄고 채소 섭취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낯선 문화에 대해 훨씬 열린 태도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저는 칼린 시몬즈 같은 부모님이 다시 한번 학교에 와서 소피아 씨, 솔직히 김밥이 처음엔 낯설어 보였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어 보려고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실 때 정말 뿌듯했어요. 어느 날 니콜 선생님이 저에게 말했어요. 소피아 씨가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학교 급식을 바꾼다는 건 언감생심이었어요. 영국 전통 메뉴에 대한 자부심이 크기도 하고 피시앤칩스, 파스타, 소시지, 감자튀김이면 충분하다는 분위기가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소피아 씨의 도시락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흐름이 됐네요. 너무 감사해요. 하고요. 저야말로 아니에요.
사실은 제 딸이 그냥 먹고 싶어 해서 시작한 거예요. 라며 겸손하게 웃었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도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갔을 때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던 게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던 치즈나 바게트 대신 처음엔 된장찌개 냄새나 마늘 향이 낯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맛있고 정겹게 느껴졌고 지금은 이런 음식들을 영국 학교 아이들에게 전하게 됐다는 게 참 인생은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일요일 오후에 저는 루아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회색빛이 많았던 영국 하늘이 그날따라 놀랍도록 맑았어요. 루아가 새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 직장 때문에 우리가 여기로 이사 올 때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는 여기 학교가 너무 좋아요. 도시락 때문에 시작된 변화지만 친구들도 다문화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매주 새로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점심시간이 정말 기대돼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엔 이 낯선 땅 영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는데 이제는 제가 오히려 이곳에서 사랑받고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 루아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작은 도시락 한 통이 이렇게나 많은 걸 바꿀 줄은 몰랐어. 그런데 루아, 사실 너 아니었으면 엄마도 도시락을 싸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아. 내가 도시락 싸달라고 당당하게 말해줘서 그리고 한국 음식을 자랑스럽게 여겨줘서 엄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루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엔 어떤 도시락을 만들어 볼까요? 한국의 달콤한 간식들. 예를 들면 호떡 같은 것도 가져가면 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라면서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그래, 한번 연구해보자. 니콜 선생님이랑 상의해서 혹시 디저트의 날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잖니? 했어요. 작은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제가 낯선 곳에서 배운 한국 음식으로 도시락을 싸주었을 뿐인데 학교 분위기가 활기차졌고 아이들의 식습관도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했어요. 심지어 지역사회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매체에서 취재를 요청해 오기도 했으니 말이에요. 지금은 루아가 엄마, 오늘 반 친구들이 내가 한국말로 잘 먹겠습니다. 하고 외치면 너무 신기해해요. 그리고 김밥 재료에 대해 많이 물어보고 비빔밥은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해해요. 라고 말하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해요. 서로 다른 배경의 아이들이 하나의 메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니 이게 진짜 문화 교류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은 혹시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통해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나요? 낯선 문화 속에서 작은 도시락 한 통이 만들어낸 큰 변화처럼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와 루아가 경험한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 음식의 소중함과 매력을 다시금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으로 더 다양한 메뉴와 요리법을 연구해서 영국에서 한국의 맛을 알리는 데에 기여해 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작고 사소한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웃고 즐거워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오늘은 날씨도 맑고 기분 좋은 바람도 불어서 유난히 행복해졌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한국 음식이 더 많이 사랑받길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